아무리 벌어도 왜 이렇게 돈이 안 남지? 그 생각 요즘 들어 자주 하지 않으세요? 하루는 친구랑 커피 마시다가 그런 얘기를 꺼낸 적 있어요. 야, 진짜 이번 달도 카드값이 월급을 그냥 통째로 삼켜버렸어.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게 귀신 같아. 그랬더니 친구가 한참을 듣더니 툭 한마디 하더라고요. 넌 원래 돈이 안 붙는 팔자야. 그 말 듣고 괜히 좀 기분이 이상했죠. 팔자 탓이라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진짜 그런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변에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묘하게 돈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대박을 친 것도 아닌데 쌓이고 굴러가고 여유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월급 받고 사는데 누구는 매번 허덕이고 누구는 뭔가 항상 안정적이고. 그래서요, 그날 이후로 좀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 방송 속 사례들, 그리고 제 스스로의 삶까지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딱 느꼈죠. 아, 이거 팔자의 문제가 아니구나. 습관, 태도, 관점, 감각. 그 차이에서 돈이 붙느냐 마느냐가 갈리는구나.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풀어보려 해요. 너무 거창하게 재테크, 자산관리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수다 떨듯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 나이쯤 되면 돈 얘기가 오히려 더 절실해지잖아요. 젊을 땐 벌면 되지 뭐 했지만 이제는 건강도 체력도 일거리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노후 걱정이 슬슬 목덜미를 잡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요. 돈이 붙는 팔자,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무슨 사주나 띠 얘기 아니에요. 살면서 내가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바꿔본 경험, 그걸 바탕으로 아주 쉽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돈이 붙는 사람들은 돈을 다루는 감각이 있어요. 이게 꼭 숫자에 밝거나 경제 뉴스에 빠삭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생활 속에서 돈을 다루는 손맛이 있어요. 비슷한 예로 음식할 때 손맛이 있는 사람은 양념 안 재도 맛있게 만들잖아요.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트에 가서 같은 물건이라도 단가 계산을 먼저 해봐요. 이거 3개에 10,000원인데 하나씩 사면 3,500원이네. 그럼 이게 더 이득이네. 이런 걸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감으로 알아요. 아주 사소한 소비에서도 이건 꼭 필요한가? 이건 지금 말고 다음 달에 사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걸러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는 기준이 확실한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퇴직 전에 늘 돈이 없어 힘들어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은 항상 최신 휴대폰을 쓰고 외식도 작고 옷도 늘 새 옷이었어요. 그에 반해 다른 분은 겉보기엔 검소하고 단출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대소득, 배당 수익까지 조용히 쌓아두고 계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결국은 돈에 대한 감각, 즉 생활 속의 판단력에서 오는 거였죠. 두 번째 공통점, 작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예전부터 이런 말씀하셨죠? 돈은 돈을 부른다. 근데 그 시작은 1,000원, 500원 같은 티 안 나는 돈부터예요. 제가 예전에 겪은 일인데요. 마트에서 생수 하나 사려다가 1,000원 차이인데 그냥 좋은 거 사자 하고 늘 비싼 걸 샀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 하나는 꼭 비교해서 더 저렴하고 내용도 비슷한 걸 골라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1,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런 걸 10번만 해도 10,000원이야. 그게 습관되면 그 돈이 네 돈 되는 거야. 듣고 나서 뜨끔했죠. 사실 작은 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돈은 똑같이 무거운 가치가 있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결국 큰 돈도 다룰 수 있게 되죠. 돈을 다루는 감각이 있는 사람들. 작은 돈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느낌 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돈이 붙는 사람들, 그들은 정보를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돈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바로 이걸 얘기해 볼게요. 우선 세 번째 공통점. 돈이 붙는 사람은 정보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보란 게 뭐 대단한 투자 정보나 정부 정책이 아닙니다. 생활 속 아주 사소한 정보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구청에서 노인 대상 정기요금 감면해준대. 요즘 청년 전세자금 대출처럼 고령자 대상 주거 지원도 있다더라. 어디 마트는 특정 요일에 10% 할인하더라. 요즘 시니어 대상 건강검진은 무료인데 그 항목이 바뀌었다더라. 이런 정보를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어떤 사람은 귀를 쫑긋 세우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차이는 딱 거기서 벌어져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60대 초반의 시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관련 강좌를 우연히 듣게 되었대요. 에이, 내가 이제 와서 그런 걸 뭘 해? 라고 하면서도 무료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들으셨대요. 근데 그 강의에서 들은 얘기 중 하나가 신도시 예정지 주변, 소형 아파트 주목해보라는 말이었어요. 듣고 나서 이분 진짜로 발품 팔아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전세 안고 사셨는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주변에선 와, 대박이네, 운이 좋았다. 이러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운이 아니야. 그날 강의 안 들었으면 난 지금도 그냥 남 얘기처럼 들었겠지. 이게 뭡니까? 정보를 듣는 귀,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실행력. 이게 돈을 붙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엔 정보가 넘쳐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듣고 누가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 되죠. 그런 면에서 돈이 붙는 사람들은 정보의 민감도가 높아요. 꼭 최신 뉴스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이야기 속에서도 기회를 캐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다름 아닌 관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돈이 붙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말 좀 의외일 수도 있어요. 돈 이야기 하다가 웬 사람 이야기야? 하실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50대 중반일 때 한참 회사 생활하면서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그때 한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사람한테 잘해. 나중에 남는 건 사람이야. 그땐 그냥 흘려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퇴직금 계산이나 연금 받는 이야기만 주로 했는데 그 친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뭐해? 혹시 괜찮은 일 없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소통을 이어가더라고요. 그 결과요? 2년 후에 작은 무인 카페 투자 제안을 받았대요. 그게 지금은 월 30만 원씩 수익이 들어온대요. 야, 너 운 진짜 좋다 했더니 온도 사람이 데려오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사람과 관계를 성의 있게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게 돈이든 일이든 정보든 우리 나이쯤 되면 사람 관계 끊어지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걸 적당히 유지하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가끔 안부 전하고 그렇게 사람과의 신뢰를 쌓는 태도. 그게 진짜 인맥입니다. 그리고 돈은 그런 사람 사이를 타고 흘러요. 이 모든 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디 투자금을 모을 필요도 없고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귀를 조금 더 넓게 열고 사람에게 진심을 담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사실 그 사람들에겐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이 붙는 습관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나도 돈 모으고 싶은데 왜 안 되지? 계획표도 짜보고 가계부 앱도 깔아보고 몇 번은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요, 꼭 2주쯤 지나면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해서일까요? 의지가 부족해서? 아니더라고요. 습관으로 안 굳혀졌기 때문이에요.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생활이 돼 있어요.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는 지인 한 분이 계신데 정말 겉보기엔 평범하셨어요. 월급도 많지 않았고 특별한 재테크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 통장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세상에 통장이 무슨 소나무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현금이 묶여있는 적금, 소액 정기예금, 배당 들어오는 주식 계좌까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이걸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별거 없어. 그냥 생활비 쓰기 전에 내 돈 먼저 챙긴 거야. 그리고 3년만 참고 3년만 습관 들이자 그 생각으로 버텼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생활비보다 내 돈을 먼저 챙긴다는 습관. 이거 정말 쉽지 않죠. 보통은 반대예요. 생활비 쓰고 남으면 저축해야지. 근데 그게 남나요? 절대 안 남아요. 늘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기고 급한 일이 터지고 그러다 보면 또 다음 달로 넘어가고 그래서 돈이 붙는 사람들은 지출보다 먼저 저축을 합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나를 위한 돈을 먼저 챙기는 태도가 결국 그들의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그들은 대부분 기록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라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일 밤 자기 전에 공책에 단 한 줄만 쓴대요. 오늘 지출 점심 8,000원, 커피 4,000원.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게 쌓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뭘 많이 쓰고 있는지, 뭘 줄이면 되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을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쓸데없는 지출이 30% 줄었고 그만큼 매달 10만 원 이상이 저절로 남는 구조가 생긴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요. 60대 초반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운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간단하게 오늘의 소비 목표를 적어 놓는데요. 예를 들어 커피 사 마시지 않기, 장 보러 가면 필요한 것만 사기, 5,000원 이하 지출 1회 이하로 제한하기. 이렇게 하루 목표를 정해놓고 저녁에 스스로 평가한대요. 오늘은 2번이나 커피 사 마셔서 감점. 마트에서 1만 원짜리 생선을 샀지만 대신 다른 간식은 안 삼. 점수 유지. 재미로 하는 듯 하지만 그게 그분만의 재정건강 루틴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분은 지금 용돈 없이도 생활비 안에서 자유롭게 돈 쓰는 법을 터득했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 거 나도 하면 좋겠는데 귀찮아서. 맞아요. 처음엔 귀찮아요. 습관이라는 건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요, 3일만 해보면 익숙해지고 3주만 해보면 리듬이 생기고 3달을 넘기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이미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일터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습관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한 돈 습관 하나쯤 천천히 만들어 볼 때 아닐까요?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돈이 붙는 사람들의 5번째 공통점. 바로 돈이 붙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 저축을 지출보다 먼저 한다. 매일 또는 매주 소비를 기록한다. 자기를 위한 돈 통장을 따로 관리한다. 소소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한다. 실천을 즐기면서 생활의 일부로 만든다.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돈은 습관을 따르는 법이다. 돈이 무서워서 도망가던 삶에서 이제는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삶으로 그 출발선은 누구에게나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이제는 이 5가지 공통점을 바탕으로 실제로 돈이 붙는 팔자로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팔자를 바꾸는 방법을 조금 더 진하게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나는 원래 팔자가 이래 하며 포기했던 분들도 마음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원래 이런 팔자인가 봐. 이 말 우리 나이쯤 되면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어릴 땐 그냥 주머니 돈이 부족한 거고 젊을 땐 아이 키우느라 허덕였고 이제는 살 만큼 살았는데 왜 여전히 돈이 없을까? 그럴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는 원래 돈이랑 안 맞아. 나는 팔자가 그래. 근데요, 그 말 정말 팔자 때문일까요? 제가요, 한동안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벌지도 않고 돈 공부도 따로 안 했고 그저 성실하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주변을 보는데 나보다 벌이 적은 친구가 묵묵히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조용히 주식도 굴리고 심지어 월세 받는 구조까지 만들어 놓은 걸 본 거예요. 그 순간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팔자 타령은 그만하고 패턴을 만들어, 패턴. 그 말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돈이 붙는 사람들은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 돈이 붙게 만드는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패턴은 뭘까요? 복잡한 주식 투자법? 어려운 부동산 전략? 아니요. 그냥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들이에요. 제가 아는 60대 후반의 여성분은 정말 평범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남편, 아이들, 살림,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65세쯤 되었을 때 우울증 비슷한 감정이 찾아왔대요. 나는 뭐하고 살았나 싶고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싶고 그때 우연히 들은 말이 지금부터라도 내 돈을 챙겨보자 그거였대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다고 해요. 근데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고 가장 먼저 한 게 통장 하나 만들기였어요. 그 통장은 생활비도 남편 돈도 자식들 돈도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통장. 그 다음엔 매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작게 소비 기록을 시작했대요. 하루 1,000원 아낀 걸 메모하고 마트에서 2+1 행사로 산 걸 메모하고 그냥 그렇게 쌓아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5,000원, 10,000원 모이는 것도 신기했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통장에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엔 그저 소소한 절약이었지만 1년 뒤엔 정기적금도 들고 시청 무료 재무 강좌도 다니고 나중엔 지역 신협의 시니어 투자 프로그램에도 등록하셨어요. 이분이 제게 그랬어요. 나는 원래 돈에 소질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더라고. 내가 시작을 안 했던 것뿐이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울컥했어요. 왜냐면요. 그게 바로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나요? 이 나이에 무슨 지금부터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근데요. 진짜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내 돈,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팁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메모만 하셔도 좋아요. 첫째, 내 통장을 만드세요. 남편 이름 말고 자식 이름 말고 오직 내 이름으로 된 그리고 내 돈만 들어가는 통장.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매달 정해진 날에 내 통장에 내 돈을 넣어주세요. 둘째, 소비를 한 줄로 적어보세요. 마트에서 과자 3,000원, 택시 6,000원. 처음엔 귀찮고 뭐하러 하나 싶겠지만 그게 눈에 익으면 패턴이 보여요. 그리고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작은 수익 구조를 하나 만드세요. 중고거래든 간단한 블로그든 집 근처 문화센터 강좌 수강이든 아주 작게라도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세요. 그게 자신감을 만들어요. 넷째, 함께 실천할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하면 금방 지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함께 목표 정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다섯째, 자기 자신을 칭찬하세요. 1,000원 아낀 날엔 잘했다. 나 진짜 똑똑하다. 필요 없는 걸 안 산 날엔 이게 바로 부자 되는 시작이지. 스스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그 어떤 자산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붙는 팔자란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출발한다는 것. 돈이 사람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떠나보내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내가 가진 팔자도 살아가는 리듬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통장 잔고가 3만 원이든 채무가 있든 그건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예요. 그게 바로 돈이 붙는 팔자의 시작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어도 큰 돈 없어도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작고 현실적인 이야기들. 이걸 듣고 나서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진짜 황금기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살짝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 있으시죠? 이 얘기 저 친구도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우도 요즘 돈 걱정 많다던데. 그런 분이 생각나신다면 이 영상을 지금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부자 되기보단 같이 부자가 되면 더 좋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통장에 좋은 기운이 자꾸자꾸 붙기를 바랍니다.